입자를 측정하는 장치로 구름상자와 사진 에모션이 1920년대 이후 1950년까지 크게 활약을 했다고 했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전에 이론 물리학자들의 활동이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 양자역학 할 때 이미 소개한 폴 디렉이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양자역학 처음 나올 때 슈레딩거의 파동역학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의 다른 두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 오랫동안 그 분야에 공부하고 있었다면 폴 디렉은 영국에서부터 유럽으로 건너와서 몇 주 공부한 다음에 바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바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슈레딩거와 함께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양자역학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죠. 그때 이미 특수상대성 이론도 나와 있었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방정식만 보면 바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상대성 이론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이었죠. 그 전까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준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었고, 그래서 뭐 그 전에 있는 게 아주 많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는 다 맞았지만 근사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대로 맞게 하려면 어떤 이론이든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해야지 제대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법칙에, 운동 법칙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됐죠. 우리 그것은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2n분의 h바 제곱, 거기서 델 제곱은 바로 뭐였습니까? 공간에 대한 미분이었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런 거였죠. 더하기 v 사이는 IH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프 사이가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여기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는 미분을 2번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는 미분을 1번 했죠.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지 됐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이제 했는데, 그때마다 문제점이 있었지만 디렉이 드디어 전자에 적용할 슈레딩거 방정식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디렉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렉 방정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델 기호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1차 미분한다는 뜻이죠. 근데 델 기호는 벡터니까 거기에 감마 벡터라는 걸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하고서 또 감마 벡터에 우리 4차원 벡터 배웠죠. 이 4차원 벡터에 감마 제로승 하는 것을 스칼라 곱해준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우리가 코바리언트한 공변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입자의 에너지가 운동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나오는 E는 2n분의 p제곱 더하기 v, 이런 관계가 있는데, 디렉 방정식에서는 에너지와 운동량 사이에는 E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제곱 c
4승.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에너지는 플러스 에너지 이 제곱이니까 플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갖게 됩니다. 플러스 에너지 값, 마이너스 에너지 값. 이것이 항상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전자에 적용하는데 전자는 페르미온이었고 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전자의 상태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웠죠. 근데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얼마든지 더 많은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채워 넣을 수가 없죠. 막 떨어지겠죠. 바로 디렉은 일단 이 마이너스 에너지 값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반입자에 대응한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양자역학에서는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먼저 정해진다고 그랬죠. 이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플러스 에너지 쪽에도 쭉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 쪽에도 쭉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에너지 쪽에는 이미 다 차 있다. 전자들이 다 꽉 차 있는데 모든 에너지 상태에 다 꽉 차 있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어떤 감마선이냐면 에너지가 1.02 MeV, 1.02 MeV면 이거는 전자 질량의 2배에 해당하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미 꽉 차 있는 전자 하나를 탁 칠 것 같으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하나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생기는데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다 꽉 차 있는 데서 하나가 없어지면 거기 구멍이 생기죠. 이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없어지죠. 그때 하나 위로 올라갔던 게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순수한 에너지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기고 또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그냥 에너지로 가버리고 하는 것을 이런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론적으로 만든 디렉 방정식에서 나온 마이너스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반입자가 존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예언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를 전자에 관한 진공 상태는 바로 전자가 꽉 차 있는 디렉 바다다, 디렉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칼 앤더슨입니다. 칼 앤더슨은 언제 소개했습니까? 바로 뮤온 발견한 그렇죠. 핵력은 전자 질량보다 한 200배 정도인데 그런 거와 비슷한 걸 처음 발견했다고 그랬죠. 칼 앤더슨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미국에서 출생했어요. 1905년에 출생했는데 1932년에 윌슨의 구름상자를 이용해서 우주선 실험으로부터 전자와 성질은 같지만 양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우주선 실험이란 우주선이란 우주에 지나가는 배란 뜻이 아니라 이거는 코스믹 레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방사선입니다. 많은 종류의 방사선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아주 빨리 움직여요. 대부분 양성자입니다. 이런 양성자들이 대기권에 꽉 부딪히면 막 새로운 입자들이 생겨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우주선에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면 금방 다른 것으로 바뀌는데 이 구름상자를 높이 올려가지고 위에서 그 트랙으로 봐가지고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는 반대인 바로 그것이 디락이 예언한 전자의 반입자죠. 이것을 양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1932년에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당시에 어땠습니까? 우리 원자핵에 중성자가 있다는 거 알고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세상의 기본 입자고 그래서 솔입자에는 3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로 추가됐습니다. 실험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추가된 솔입자가 양전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그로부터 4년 뒤에 양전자를 발견한 뒤로부터 4년 뒤에 역시 윌슨의 구름상자를 가지고
질량이 전자의 207배인 새로운 입자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처음에는 핵력의 매개 입자라고 였으면 했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전자와 같은 성질을 가진 뮤온이라고 부르는 입자였고 이것이 이제 소립자의 두 번째로 추가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한두 개 추가시키는 건 별 관계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칼 안데스는 1936년에 양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핵력할 때 이야기한 파이 중간자는 세실 파우얼이라고 하는 영국 실험 물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1927년에 윌슨과 러더포드의 지도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구름상자를 만든 윌슨과 러더포드의 지도로. 그런데 1928년에는 이제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갔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이제 또 측정했냐면 사진 에멀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만들어지는 입자를 기록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시작하기 했는데 1938년부터 어때요? 사진 에멀전은 높은 데다 놔두고서 오랫동안 놔둘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구름상자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랬죠. 구름상자는 팽창시키고 순간적으로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사진 에멀전은 오래 놔두고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라든가 또는 큰 풍선으로 띄어 올린 그런 기구에 설치한 사진 에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입자의 검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1946년에 사진 에멀션을 이용해서 유가화가 예언한 그런 매개 입자에 해당하는 파이 중간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발표되니까 1949년에 이제 핵력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파우얼도 역시 1950년에 파이 중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고 했죠.